인사에 관련된 질문은 이 질문을 좀 먼저 치른 다음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임 선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과 취임 선서식에서 악수를 하면서 웃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여야 대표와 함께 했고, 손도 잡고 사진 촬영도 하고 덕담도 걷는데 이 부분은 보기 좋은 모습이 맞잖아요. 맞죠. 예. 이대로만 계속 가주신다면 저 박수 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가야죠. 이게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도어 스태핑 얼마나 호기롭게 시작했습니까? 네. 그죠? 근데 결국 뒤에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 없애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벤트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이제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야당 대표들하고 뭐 소통하고 뭐 일반 야당 정치인들하고도 소통하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정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보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 이게 잘 모르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표출되는 그 팩트만을 놓고 이렇게 시계열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약간 이게 국캅 배드캅 이미지를 계속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표정 지으면서 야당 대표들하고 쓴소리도 앞에서 듣고 뭐 허허 웃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막 속도전으로 그 본인 사법 리스크 관련한 입법을 처리하고, 비난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이거 뭐 빨리 차라리 그냥 초반에 비난 듣고 말겠다는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라고 해야겠죠. 협치, 통합, 겸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종훈 평론가께서 주문하셨는데, 힘을 가진 쪽이 이제 손을 내밀더라도 그 반대편이 손을 안 잡고 이리와 하면서 진흙탕으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협치 우리 의지는 있었는데 상대가 나름이어야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종훈 평론가의 말씀을 좋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안 하지만.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종훈 평론가 말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처럼 하면 지금처럼 계속 할 거예요.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무총리를 누구를 세울 때 신용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신이 다르고 어느 지역의 다른 정당에서 오는 사람을 안 치는 것만이 통합일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통합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어디 안 치고의 문제도 물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야당을 대하느냐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물론 이제 우려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건 좀 시간을 조금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 6개월 정도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김민석 의원이 가장 앞장서 싸운 그런 의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총리로 앉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대결 구도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국정철학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물론 총리도 자기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에 전혀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통합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하는 말과 총리가 돼서 하는 말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란 종식과 통합의 두 가지 의견을 이제 엮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의 종식과 내란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통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국민 모두가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대결 구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거나 그걸 봐주거나 처벌 안 하는 방식이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억지로 뭐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이건 문제가 되죠. 이건 보복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란에 참여하거나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는 그건 사법적 처리를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연관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잘못된 내란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친일 청산이 안 돼가지고 친일 세력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결국 국민통합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걸 빌미로 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후보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원에서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당한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유보해 주시고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자꾸 이제 네거티브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겠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러나 그것마저도 저는 본인은 행정부에 전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역할을 할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대통령이 개입해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일단 가려져 있는 내란의 실체부터 명확하게 규명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